자, 통계 파트 좀 볼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셔야 될 통계 파트는 이게 대표값 이런 거 요거 배우실 거고, 두 번째는 상포도라고 해서 편차하고 그다음에 분산하고 표준편차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순간도 그래서 배우시게 됩니다. 대표값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워야 될 형태들은 얘네들이야.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는 설명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누가 대표값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남한테 보여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보여주는 값이라고. 그러니까 대표가 돼서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값이 얼마입니다라고 대표값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평택 시민이 몇 명이에요? 그때 한 50만 명 넘어서 뭐 그때 한참 뭐 했었고 지금 계속 늘고 있으니까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거든. 60만 명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 들어와. 앉으면서 네 얼굴 한번 찍힐 거야. 자. 기분이 아프잖아. 못 오니까 영상 수업 대체해 주시는 거야. 자, 평택 시민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 하는 걸 생각해보자.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60만 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맞습니까? 너 없어. 너 없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승희가 가서 저희 가서 저희 때 보고 프린트 한번 해달라고. 지금 진도 나가는 거. 알겠지? 네 것도 하나 해달라고. 두 개 해달라고. 갈 거야. 따뜻한 물 자주 마셔야 돼. 저기 큰 컵이 좋아서 따뜻한 물 같은 거 마셔. 자, 60만 명한테 월평균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야 60만 개를 다 쓸 수는 없잖아. 두부 해줘. 그 60만 개를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평택 시민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다라고 딱 하나의 값을 요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나의 값을 요구할 때 쓰는 대표적인 형태의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대표값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평균, 그 다음에 최빈값, 그 다음에 중앙값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야. 예를 들어서 산이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산이가 그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A라는 과목은 100점을 맞았고요. B라는 과목은 91점을 맞았고요. 이게 무슨 과목이야? 박사. C라는 과목은 50점을 맞았고요. D라는 과목은 9점 맞았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100점 맞추려고 그냥 쉽게 숫자를 만든 거야. 19점 할까? 좀 편해지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하니까 210, 260이지. 맞죠? 260을 뭐로 나눠? 4로 나눠.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평균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평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뭘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맨 위에 있는 총점이야. 총점,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당연히 그 과목수로 나누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총점을 먼저 구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평균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총점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두 분이 오늘 이 수업에 못 들어오네요. 아이씨, 또 보강해야 돼. 얘네가 빨리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그치 주말에 막 불러도 되잖아. 연령은 안 하나요? 어? 연령은 안 하나요? 걔는 좀 늦게 왔다. 지 멋대로 오거든. 걔는 여기 수업을 들을 필요 없어. 이미 중간고사 때 봤으니까. 자, 이런 것을 뭐라 하냐? 평균. 자, 이제 중앙값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치? 중앙값을 확인할 때 그 문제 푸는 포인트는 작은 순서부터 해서 큰 숫자대로 이어서 계속 나열해 준다.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값 얼마죠? 네, 그게 2죠. 2가 뭐다? 중앙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펼쳐놓고 나서 그냥 너무 많으니까 계산이 복잡해. 그러니까 가운데 숫자 딱 이렇게 해서 야 중앙값이야. 자, 우리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주로 이제 얘네들은 개수를 가지고 하는 문제들에서 주로 중앙값을 많이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 1, 1, 2, 2, 3, 4, 4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숫자가 얼마죠? 걔가 최빈값이에요. 그 최빈값은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빈값은 만약에 1, 1, 2, 3, 3, 5 이렇게 있어요. 그럼 최빈값은 두 개죠. 2하고 3입니다. 최빈값은 하나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씁니다. 근데 중앙값 제가 설명하다가 지금 하나 빠뜨렸는데 만약에 10하고 11하고 13하고 17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중앙값이 딱 홀수기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 돼버렸죠. 근데 얘는 개수가 짝수기다 보니까 중앙값이 있다 없다 안 보이죠? 그때는 어떤데? 여기는 가운데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11하고 13의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12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10하고 11하고 12하고 13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 있는 숫자를 쓰셔야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되면 23이죠. 23을 2로 나눌 건데 2분의 23은 중앙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뭐 이런 것들 중앙값. 그래서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 계산하실 때 도수 분포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계급값을 쓰라고 하죠. 계급의 범위가 나오고 계급값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때도 주로 뭘 사용했습니까? 중앙값을 이용해서 계급값을 측정을 했었죠. 초등학교 때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대표하는 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쉽죠. 맞습니다. 여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잘 나열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별량, 즉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던 이 별량,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하는데 이 별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 형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가 있고 7이 있고 11이 있고 13이 있고 17이 있고 25가 있고 26이 있고 41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표현하는 게 줄기하고 줄기하고 잎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앞에 부분은 줄기, 그래서 0, 1, 2, 4 이렇게 표현하고요. 3은 없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잎이라고 표현해서 여기는 5, 그 다음에 7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1, 3, 7, 5, 6, 0 여기는 없죠.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0은 30이 돼버리는 거니까 얘는 1이 되죠. 그래서 앞에는 10의 자리, 뒤에는 1의 자리라는 숫자를 표현해서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 10의 자리가 0이니까 5하고 7이고 10의 자리가 1이니까 11, 13, 17 이렇게 해서 별량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얘네들은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 쉽죠. 너무 쉽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마 문제를 푸는 것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게 저 옆에 있는 삼포도입니다. 도대체 삼포도가 뭔데 좀 말만 봐도 좀 어렵게 느껴지죠. 뭐라고 해야 돼?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포도는 그냥 평균을 낸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삼포도는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균을 구하느냐? 이런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희가 무슨 동사지? 용의동사? 용의동. 산이도 용의동이지 거기가. 아 저는 소사 쪽이에요. 소사 선. 너 소사동이야?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두 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시장이 딱 와가지고 시청에서 야 평택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야 했더니 용의동하고 소사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데 했더니 60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의. 한 가정이 월 평균 600만 원 정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이 동네 두 동네 잘 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애매하잖아. 뭐가 애매하냐면 평균이 600인 거지. 다 고르게 600만 원씩 버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산포도라고 불러. 다르게 이야기하면 산포도의 정확한 의미는 이래.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야.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산포도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평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용의동을 봤더니 용의동이 소사동보다 먼저 생겨났으니까 용의동을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550만 원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65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700만 원 버는데 6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얼마? 51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그치? 근데 소사동은 그래도 조금 최근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번화가니까 그치? 번화가니까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벌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버는 거지. 그치? 숫자를 이렇게 써요. 바꿔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15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뭐 3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가게가 엄청 잘 되는 가게는 뭐 3천만 원씩 벌 수 있는데 가게가 진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랬더니 다 나가고 이제 150만 원 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600이 된 거야. 이런 것도 측정하고 싶은 거야. 무슨 소리냐면 야 똑같이 평균은 600인 건 알겠다. 그런데 어떤 동네가 규칙적으로 비슷하게 보니 어떤 동네가 막 뭐 격차가 심하니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산포도라고 불러. 알겠니? 그 산포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편차야.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같이 다녀. 근데 분산을 구할 때 편차가 필요해. 자,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할 거야. 잘 봐봐. 자, 1하고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있어. 제가 이 세 개의 숫자를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뭐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이 2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이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될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다 더해서 3으로 나눴더니 평균이 2가 됐네. 오케이. 그래서 2를 다 빼는 거야. 이렇게.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뭐에서 뭘 뺐다고? 그렇죠. 별량에서 뭘 뺐다? 평균을 뺐다. 빼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어? 얘네들은 평균이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평균이야. 다시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을 내야 되잖아. 그럼 평균은 항상 선생님이 맨 처음에 그럴까? 평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치. 다시 평균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총합. 이렇게 얘네들이 별량인 1, 2, 3에서 우리가 평균을 다 뺐어. 이 평균을 뺀 얘네들이 편차야. 얘네들이 뭐라고? 편차야. 그치? 얘네들 이름이 뭐라고? 편차. 근데 얘네들을 평균을 내려고 해서 다 더해봤어. 그랬더니 얼마 돼?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편차를 이용하는 수단이 하나 나와. 편차가 이렇습니다. 그 편차를 다 더하면 무조건 뭐 떨어져야 돼? 0이 나와야 돼.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의 총 합을 구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의 평균이 2인데 평균이 2를 빼봐. 당연히 가운데 있는 숫자가 우리가 얘기해도 딱 걔네들의 총 합에 나눴던 숫자가 2인데 그걸 나누면 당연히 앞뒤로 좀 더하고 빼기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평균을 못 구하지.
외모 맨날 욕 나올 건데 이해된다 안 된다? 따라서 편차는 이거 자체가 편차라는 거야. 편차의 합은 얼마라고? 편차의 합은 얼마라고? 요거 하나 써먹으려고 나와. 대신에 뭘 쓸 수는 없어. 평균을 구할 수는 없어. 그러면 얘를 여기서 내가 뭔가 평균을 구하고 싶거든. 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해서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야. 자, 봐봐. 내가 0이거든. 0이라는 자리가 있어. 이쪽으로 한 발짝 가볼게. 그럼 0에서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렇지. 한 발짝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다시 이쪽으로 갈게. 0에서 이쪽으로 한 칸 갔어. 나는 0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절대값에 대한 개념처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빼기 1이고 플러스 1이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떨어져 있는 거야. 한 칸씩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내가 이걸 써먹고 싶은 거야. 떨어진 정도를 측정할 거니까 부호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부호는 뭐 하고 싶지 않다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부호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를 뭘 씌우면 될까? 그렇지. 두 번째를 뭘 하면 될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호가 전부 양수화되죠. 근데 그때마다 전부 다 뭘 할 수 있어요? 절대값을 씌울 수는 없으니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바로 제곱을 시켜요. 그래서 1하고 0하고 1이 돼버리죠. 제곱을 시켜요. 그랬더니 오늘 총 합이 얼마지? 이제 평균 낼 거야. 그치? 총 합이 얼마야? 2를 내가 뭐 하자? 계속 평균 낼 거잖아. 그치? 평균 낼 거야. 그랬더니 합이 2짜리를 내가 평균 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얘가 분산이야. 얘가 분산이라고. 자, 그럼 뭐 했니? 자, 다시 볼까? 어떻게 했어? 얘네들이 숫자 별량이 이렇게 돼서 평균을 먼저 구했고 그 평균을 다 뺀 숫자 얘네들 가지고 우리는 편차라고 부르고. 맞아요? 편차들의 합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가 없고 평균을 구할 수 없으니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음수 하지만 그건 거리에 대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뭘 했다? 제곱을 해버렸고 제곱을 해서 다시 평균을 낸 것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부르고 그냥 막연하게 제곱을 시켰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숫자가 됐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루트 씌운 걸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부르고 이해됐습니까? 설명 끝낸 거예요. 이해됐다? 그러니까 요게 니네들 뒤쪽에 나오는 통계 파트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도대체 저 밑에 있는 상관도는 뭐냐? 진짜 상관하고 싶지 않다 진짜. 문제를 내는 것도 웃긴 거야. 저 상관도는. 상관도는 한 10년 전에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아이들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라도 내자 라고 해서 다시 또 들어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까? 훈련아 키가 큰 아이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대가리 크기와 수학 점수의 상관도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아니죠. 너 머리 크잖아. 너 수학 잘하잖아. 그렇다 해 그냥. 그렇다 하자. 그렇지? 내 머리 봐봐. 장난 아니지? 너 왜 여기 웃니? 사리가 머리가 좀 작아. 아쉽네. 수학을 좀 잘 못하겠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보세요. 저기서 보세요. 머리 크기 봐봐. 수학 잘하게 생겼죠? 그렇죠? 자, 나와주세요. 누구를? 소희하고 네. 머리 크기와 수학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는 상관도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몸무게하고 키가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우리가 축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를 키라고 놓고 얘를 몸무게라고 하자. 몸무게. 그러면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가 크겠지. 근데 키가 큰 놈들에서 몸무게 작은 애들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 키가 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점을 찍어본 거야. 학생에 따라서
그랬더니 우리가 그 y 꼴 ax 1차함수 대부분 아시죠? a 값이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죠? a 값이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시겠죠? 그렇다고 상관적으로 밑으로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오른쪽 위쪽으로 향하는 것을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를 뭐라는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네, 통계 진도 끝. 자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와 별것도 아니고 더럽게 길죠?